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로니라고 합니다. 지금 오드원 게임즈라는 곳에서 게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유니티 엔진을 사용을 해서 멀티플레이 게임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오늘 다음 프로젝트에 쓰일 기술이 유니티 ECS라는 거여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생소하신 이름일 거예요. 이게 유니티에서 개편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자료도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해서 한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제를 보시면 CPU 성능 최적화를 위한 유니티 다츠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만 들으면 조금 어렵고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발표를 다 듣고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시면은 이게 그냥 함축된 내용이구나,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한 번에 이해하실 거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절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은 소환입니다. 소환은 이제 가장 춥대요, 절기 중에서. 그래서 입춘 전까지가 혹한이고 가장 추운 절기래요. 네, 이때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저 굴 별로 안 좋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목차인데, 그 슬라이드 구성은 이 네 가지 순서대로 이렇게 똑같이 가지는 않고 그냥 전체적인 발표의 구조가, 덩어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그냥 개념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CS가 뭐냐라고 하면 엔티티 컴포넌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존의 유니티의 컴포넌트 시스템에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몇 가지 절차를 더 밟는 거예요. 이 ECS라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 ECS가 무슨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드는 거냐라고 하면은 도치라는 방식을 기반으로 만드는데, 이게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놀로지 스택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지향 기술 스택이라고, 이름이 좀 팬시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축약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식에서 플러스로 그냥 이 ECS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이 컴포넌트들에 대한 집합이에요. 근데 집합인데, 이미 오브젝트라는 저희가 그 게임 오브젝트 안에 컴포넌트들이 다 모여 있는 하나의 집합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이 엔티티라는 거는 조금 더 가벼워요. 살짝 C# 스트럭트라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되게 간편하고 순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는 그냥 그 유니티 오브젝트에 들어가는 그 부속품, 저희가 늘상 얘기하는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니티랑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 강의에 그 게임 엔진의 역사와 동작 원리 거기 안에서 그 유니티의 구조도 설계도 막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언리얼 쪽이랑 이제 비교하면서 컴포넌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게 좀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그 컴포넌트가 오브젝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란 거는 이 부속품에 대해서 그냥 기능을 좀 하게 해주는 친구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 만드는 법 그런 거 뒤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ECS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렵고 절차도 더 추가가 되고 하는데 굳이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컴포넌트 방식은 OOP라고 해서 객체 지향 방식으로 만드는데, 객체 지향 맨 위에 이거는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구조가 복잡해짐, 이거는 그냥 고질적인 문제지만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객체 지향의 이 객체들은 이 메모리상에서 되게 랜덤하게 그냥 산파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CPU에서 액세스할 때 버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버스 타고 액세스를 할 때 되게 부담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캐시 메모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 방마다 돌아다니는데 이 방이 빈 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캐시 히트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안에 데이터가 있을 때까지. 그러면은 이걸 못 찾으면 거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CPU의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러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다츠라는 방식이 나온 건데,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좀 더 이제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림 보시면은 그 CPU에서 데이터를 찾을래라고 했는데 L1에 있어 없어 하면은 L2로 가고, L2에도 없으면은 그 외에 이제 외부 메모리 가가지고 찾고, 근데 이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 병목 현상이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랜덤으로 산파되어 있던 거를 이제 이제 비슷한 하나의 순차적인 구조로 이제 만들어줘요. 어레이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청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컴포넌트들을 모아놓은 그 하나하나의 청크리스트라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캐시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좀 비슷한 영역에서 메모리 액세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성의 원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슷한 곳에서 계속 메모리를 찾게 되기 때문에 캐시 히트율이 되게 많이 올라가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 구현 방식을 좀 살펴보자 하면은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제 잡 시스템이라는 거랑 버스트 컴파일러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그 엔티티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에서 이제 메모리 그 버스 타는 그 과정 자체에서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 버스트 컴파일러나 잡 시스템으로 얘 또 동시성 성능을 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유니티가 지금 싱글 스레드 엔진인데 거기서 이제 멀티 스레드를 사용하게 해주는 친구인데, 그거를 또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고요. 버스트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는 SIMD라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라고 해서 한 번의 명령어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기존 방식은 SISD라고 해서 싱글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안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까지는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연구를 하지 못했고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한 번의 명령어에서 원래 x는 1 뭐 이렇게 대입해줘 라고 했던 게 그냥 지금은 x는 1하고 y는 2하고 뭐 z는 3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IL2CPP 지금 유니티 엔진 안에서 IL2CPP를 쓰고 있는데 거기랑 좀 다른 구조예요. IL2CPP랑은 다른 길을 가고 있고 거기랑 대척점입니다. 왜 대척점이냐면 IL2CPP는 애초에 그 하드웨어까지 가기가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애초에 자체가 iOS에 최적화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근데 그거랑 반대로 버스트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면은 그런 중간에 병목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사용하기가 정말 불편해요. 얘를 unmanaged 데이터 타입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생각을 하는 그냥 클래스 타입, 그리고 참조가 될 수 있는 모든 타입들에 대해서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조는 가비지 컬렉터에서 레퍼런스를 타고 이제 갈 수 있는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얘가 핸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값 타입들에 대해서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쓰기가 조금 까다롭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하면은 여기 첫 두 번째 사진까지는 그냥 저희가 기존에 만드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냥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어떤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거는 이제 여기 게임 오브젝트에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이렇게 붙거든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컴포넌트를 ECS에서 사용하기 위한 엔티티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앞에 이제 뒤에 저 두 가지 절차가 더 있습니다. 일단은 저 스트럭트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줘요. iComponent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거를 베이킹을 한번 해줍니다. 베이킹을 한번 해줘가지고 ECS에 딱 붙는 어떤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dd 컴포넌트를 해주면은 이건 ECS에서 볼 수 있는 엔티티 인스펙터라고 해가지고 저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이제 나오는 건데 기존에 보이는 인스펙터랑 조금 다른 뷰를 보여줘요. 거의 비슷한데 살짝 조금 더 데이터가 한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걸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딱 여기까지가 이제 엔티티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 만든 그 컴포넌트들을 이제 에스펙트라는 걸로 만들어줘요. 이 에스펙트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유니티를 좀 잘 좀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에스펙트는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임 오브젝트를 저희가 씬에다가 만들면 거기 안에 트랜스폼도 들어가고, 그냥 그 오브젝트만의 그 뭐라고 하지?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 프리팹처럼 이렇게 만들잖아요. 아무튼 그게 엔티티라는 걸로 존재하고, 이런 트랜스폼들 이제 로컬 포지션, 뭐 로테이션, 뭐 월드 포지션 이런 것들이 트랜스폼 에스펙트라는 걸로 존재를 하게 돼서 딱 저 두 개까지는 무조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는 그 딱 그 빈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정보들이 엔티티랑 트랜스폼 에스펙트 안에 딱 두 개가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방금 만든 있잖아요. 이 앞에서 만든 이 컴포넌트들이 이 밑에 이렇게 ref RO랑 그 ref RW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ref RO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냥 read only예요. 그냥 이 컴포넌트에서는 그냥 읽기만 하겠다. 그냥 데이터만 존재하는 컴포넌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RW라고 하는 거는 read and write입니다. 그래서 편집도 가능한 컴포넌트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같은 이제 하나의 에스펙트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ECS에서 돌아가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ECS를 얘를 기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앞에서 한번 짧게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 있잖아요. ECS의 그 시스템, S가 그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또 스케줄러라고 해가지고, 유니티는 하나의 스케줄러가 있어요. 그 돌아가는 그 방식의 스케줄러가 있는데, 또 다른 이제 멀티스레드 그 스케줄러를 따로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등록이 된 그 시스템이 그 등록이 된 스레드를 시스템에서 쓰는데, 그 시스템 API 안에서 저 쿼리를 써가지고 여기 안에 등록된 엔티티 컴포넌트 중에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엔티티들을 포함하고 있는 애를 이렇게 반환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방식을 가져다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친구들. 어이구.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 얘네들을 어떻게 돌아가게 만드느냐, 이 기능에 대해서는 잡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냥 시스템 API 안에서 그냥 찾아서 그냥 돌려도 되는데, 잡이라는 걸로 좀 더 기능을 세분화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잡이라는 거를 i잡 엔티티라는 저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한 친구를 받아서 이 친구를 여기 저기 원 업데이트라고 돼 있는 거 안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끝이에요, 사실. 그냥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오브젝트를 안에 그 ECS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거기 컴포넌트들을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게 여기에 끝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컴파일을 좀 더 빨리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버스트 컴파일을 그냥 여기다가 태그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iSystem 이렇게 이 친구랑, 그리고 잡 엔티티 이 친구랑, 그리고 잡 엔티티랑, 그리고 저희 그냥 일반 엔티티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나면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있냐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유니티 안에서 보는 씬이에요. 지금 잘려서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저 위에 있는 게 저 메가시티라고 저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메인 씬이고, 그 밑에 이제 서브 씬이라고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이 서브 씬 밑에 있는 친구들을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씬마다 서로 다른 엔티티들이 들어가 있죠. 이 엔티티들을 각 씬에서 따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성이 보장이 되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시스템이라는 또 익스펙터가 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 트래픽 시스템이라고 해서 옆에 14,0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참고를 하는 프로젝트 안에 오브젝트가 14,000개 정도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지금 잘려서 이게 안 보이는데 0.82초가 걸려요. 0.82초라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지금 저희가 유니티에서 14,000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그냥 안 돌아가요. 그래서 디버그만 찍어도 14,000개 찍으면은 거의 한 로봇 춤추듯이 막 띡띡띡 거리는데, 얘는 0.82초 만에 14,000개를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되게 강력한 툴이고, 그거에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ECS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면 이런 해당 링크들을 타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은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 네, 저거 유닛 그 패키지 매니저 들어가셔가지고 인스톨 하시면 되는데 유니티 2022 버전 이후로만 쓸 수가 있어요. 네. 네. 아니요. 무료입니다. 무료고 거기 안에 지금 공식 다큐멘트나 이런데 예제가 별로 없기는 해요. 근데 그 예제가 하나하나가 좀 되게 공들여서 만든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거 잘 참고하시면 돼요. 궁금해요. 최신 기술이면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그런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잘 좀 최대한 최적화해서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저런 스트럭트 구조로 이렇게 한 번에 처리를 해주는 그런 건 없었어요. 아마 뭐 진짜 개발을 좀 옛날 C++부터 개발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진짜 그냥 아마 구조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얼리얼로 개발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얼리얼에서는 이미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하거든요. 얼리얼에서 지금 얘가 쓰고 있는 ECS 그 기술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 ECS에는 스파스 셋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아키타입은 좀 더 구조화된 이런 엔티티를 쓰는데 이 아키타입을 쓰는 게 유니티랑 언리얼이 쓰고 있어요. 근데 언리얼에서는 아마 이미 더 먼저 쓰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러면 맞춰도 되는 겁니까? 네.